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LH 철근 누락 업체 민간 단지도 27곳을 지었다라는 기사네요. 그런데 이 27곳 전국의 27곳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경기도 조사 대상 아파트 95곳 중 28%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경기도만, 전국이 아니라 경기도 중에서만 27곳의 민간단지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이게 민간단지도 지었다. 여기도 철근이 누락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철근이 누락됐다는 게 아니고요. 혹여나 철근 누락을 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혹시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주거동 한 곳을 포함해서 무량판, 포비아 확산 우려라는 지금 부제가 있는데요. 아직 이 민간 단지에서 이 철근을 뺐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 단지도 시공을 했다고 한다면 좀 더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잼버리 37,000명 대이동 텐트 대신 K체험 펼친다라는 건데요. 네, 어제 저희가 어제 말하기를 오늘부터 이제 잼버리 37,000명 이동을 할 거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진 같이 보시면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 좀 줌을 좀 해서 볼까요? 지금 이게 다 버스입니다. 네, 관광버스들이 쭉 1,000대가 지금 모여있는 모습인 거죠. 새만금이 넓으니까 이 차들이 다 지금 서 있지 사실 다 한 켠에 지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버스 1,000대가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 밤까지 이어진 철수작전이었었다라는 이 얘기네요.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갈 판이다. 라고 쌍따옴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의 얘기냐? 잼버리 담당 공무원이 개막 한 달 전 야영장 공사하는 업체한테 호소한 얘기가 이거라고 합니다. 네, 딱 시설 12일만 버티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공무원 수백 명이 목숨이 날아갈 판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 좀 볼까요? 쌍따옴표가 있습니다. 이 야영장 공사 업체가 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유를 막론하고 잼버리 행사가 진행되는 12일 동안만 버티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가게 생겼다라면서요. 개영식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화가 나시는 분들, 저만 화가 나는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었으니 여기 좀 보겠습니다. 2016년 새만금 개발청이 밝힌 초기 계획에 따르면 영지에는 샤워장 417동, 급수대 278대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영지 실제로 마련된 건 샤워장 281동, 67%입니다. 급수대 120개, 43%에 불과한 수치만 요것만 지금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른바 날림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샤워 시설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연관이 된 거다라는 건데요. 네,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지금 접근하는 기사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잼버리가 끝나면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만 하는 지금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잊어서는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태풍 카눈 오늘 밤부터 남해안 타격.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 엄밀히 말하면 내일이 아니라 모레 새벽까지도 비를 뿌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태풍 카눈 이 예상 진로를 좀 보면 저희가 어제 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쭉 9일 새벽 3시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서 제주도를 거쳐서요. 통영, 충주, 춘천, 여기 서울도 있고요. 쭉 해서 이제 북한 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요 태풍 소식 저희가 요건 잠시 뒤에도 또 얘기를 해볼 텐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트럭 날릴 강풍, 숨죽인 태풍전야. 이번 태풍 얼마나 센지 트럭을 날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카눈 내일 상륙하는데 상륙은 내일이고 영향권은 오늘 드는 거죠. 수도권도 타격이다라는 건데 이게 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태풍 전야라는 거냐. 남해안 일대에는 이 달리는 트럭이 넘어질 수 있을 정도의 강풍이 불겠고 강원 영동에는 올여름 장마철 전체 강수량에 맞먹는 비가 사흘 동안 쏟아질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이 지금 여기가 항구입니다. 네, 지금 여기 포항의 이 항구인 건데 지금 배들을 다 서로 이렇게 묶어놨죠. 태풍에 이렇게 지금 항구도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경상수지 2달 연속 흑자, 상반기 적자는 면했다. 네, 일단 상반기 적자는 면했다인데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들여다보니 6월 수출이 9.3% 줄고요. 수입은 10.2% 감소했습니다. 흑자는 흑자인데 불황형 흑자다. 흑자라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도 같이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이게 바로 배추입니다. 어디냐? 가락시장에 지금 배추가 쌓여 있는 모습인데 배추가 팔렸다고 한다면 쌓여 있지 않겠죠? 안 팔려서 쌓여 있습니다. 안 팔린 이유 너무 비쌉니다. 배추값 일주일 전보다 75%가 껑충 뛰었다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전에 비하면 75%고요.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 118%가 뛰었습니다. 마냥 배추를 안 먹고 살 수만은 없을 텐데 태풍이 왔다 가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날씨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기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후도 잔인하고 물가도 잔인하고 여러모로 잘 버텨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를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예측 불허입니다. 기사 볼까요? 태풍 카눈, 서울 바짝 붙어서 관통할 전망이다. 강원 최대 600mm 폭우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한반도를 관통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풍이 지나갈 때 오른쪽 반원이 상당히 좀 영향이 좀 더 피해가 크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부산, 대전, 춘천 여기가 상당히 좀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에 바짝 붙어서 관통한다고 나왔습니다. 폭우량도 최대 500mm에서 600mm로 좀 늘어난 수치입니다. 왜 그런 거냐? 태풍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 좀 같이 볼까요? 5일에 나왔던 전망에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밑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멀리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였었는데 이게 바뀌면서요. 6일, 7일, 어제는 이렇게 해서 서울을 바짝 붙어서 가는 쪽으로 점점점 서진하고 있죠. 네,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은 오른쪽 반원의 피해가 크다. 서쪽으로 오면 올수록 내륙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지금 피해가 더 크면 컸지 적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진로 예측 불허 태풍 카눈 이대로면 수도권 강타입니다. 수도권을 강타할 것이다. 서울에 바짝 붙는다는 건 결국 수도권도 완전히 지나간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럼 수도권을 강타할 수밖에 없다. 진로가 예측 불허라고 합니다, 지금. 네, 저희 키워드가 예측 불허였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면 예측 경로보다 좀 더 서쪽으로 가고요. 예상보다 좀 느리면 예측 경로보다 동쪽으로 수정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 보신 것처럼 5일부터 어제 8일까지 계속 서쪽으로 왔죠.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상황입니다. 빨라서 자꾸 서쪽으로 오는데 이게 서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내일 남해안에 상륙해서 충주를 거쳐 서울로 한반도를 쭉 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이다라는 거. 그것만은 좀 불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몸집 더 키우는 카눈, 내일 오전 통영 상륙. 지금 이게 경로도 자꾸 서쪽으로 왔는데요. 여기에서 몸집도 더 키웁니다. 더 세졌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오늘부터 폭우 전국이 강풍 반경이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수도권을 굉장히 강타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더 몸집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박성중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저희 나와주셨는데 두 분 다 서울, 경기 수도권입니다. 혹시 두 분, 일단 박성중 의원님부터. 네네. 지금 카눈이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잘 지역구 대비하고 계셨습니까? 중앙정부를 비롯해 서울시 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똑같은 걸 당했습니다. 네. 작년 딱 8월 8일 1년 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가 시간당 85mm, 95mm 한 30년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시간당 110mm 이상이 왔거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또 지하 상가라든지 그렇죠.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곁들여서 태풍의 그 최고 중심이 35m 정도 네.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또 가로수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또 정부 부처가 같이 협동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또 구청에서도 전반적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그리고 구 차원에서도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승원 의원님. 네. 사실 지난번에 이틀 동안 140mm가 왔을 때도 저희 지역에 침수된 가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러진 가로수 네.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태풍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력이 셀 것으로 보여서 저희도 네. 긴장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정당에서 이제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우선 현수막을 오늘 오전부터 당장 철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네. 아무튼 뭐 수원시라든가 장안구라든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협업을 해서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약해져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은 네.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강도가 약해져서 그냥 쓱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면 하는 게 사실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 이 태풍이 먼저 지나온 곳이 있죠. 우리 밑에 있는 일본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 초속 40m 강풍에 신칸센 멈추고 항공기도 결항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 일본의 모습입니다. 초속 40m 강풍,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간판도 쓰러진 그런 모습입니다. 가로수도 지금 뿌리채 뽑혀 있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는 관통인데요. 일본은 관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관통이 아니었음에도 저 정도의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신 그 피해다. 우리는 관통이기 때문에 저기서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대본 위기 대응 최고 단계 격상, 반지하 주민 연락망 정비 지시입니다. 일단 위기 대응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제 국립공원 21곳 탐방로를 모두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어제 관련해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재난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 조치와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상황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합심해서 피해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 태풍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중대본 가장 최고 단계 3단계로 지금 격상을 했습니다. 어떨 때 격상을 하느냐 이 볼까요? 4개 이상의 시도에 기상특보 중에 호우경보, 대설경보 등등등이 있을 때 3일 이상의 호우, 대설 전망이 있을 때 그리고
태풍,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3번입니다. 호우, 대설, 태풍으로 인해 전국에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있거나 이 경우에 좀 해당을 하겠죠. 전국적으로 피해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윤 대통령도 만반의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병민 최고님, 예. 항상 보면 지시는 늘 있습니다. 지시가 있는데 그 지시가 아래로 잘 내려가느냐가 사실 관건일 텐데 잘 내려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이 중대본을 설치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지대본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네. 얼마 전까지 저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겪었던 게 바로 직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현 상황을 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 통제, 이 통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합니다만은 각자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침수라든지 긴급 위기상, 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여기 물이 차게 됐을 경우 긴급 교통 통제 등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점검을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대본이 집중 컨트롤타워로 지휘하고 있는 만큼 네. 언론은 언론대로 재난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알리고 네. 여기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을 되돌리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최근 가장 지금까지 이 많은 인명 피해 그리고 이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스랑 상당히 지금 비슷하다고 하죠. 그때 정말 100명이 넘는 200명이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5조가 넘었었는데 잘 대비해야 된다. 지자체, 정부,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